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자, 12월 27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금 전까지 굉장히 귀여웠던 여도원입니다. 제가 목을 감싸기 위해서 항상 손수건을 이렇게 준비해서 다니는데 요거 빼는 거를 깜빡해가지고 그대로 하고 있었네요. 뭐 별로 차이가 없죠? 조금 귀여웠다가 덜 귀여워지는 정도입니다. 자, 미증시는 산타가 와가지고 선물을 계속 뿌리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는 아무래도 이제 약간 동양 문화권이라서 그런지 산타보다는 악귀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미증시는 이렇게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그리고 뭐 M7 종목들이 좀 쉬어가더라도 다른 종목들이 이렇게 받쳐주니까 그래도 상승세 이어가고 그 중에서 저는 이제 브로드컴 요새 가장 핫한 기업 중에 하나죠. 브로드컴의 주가 상승이 이렇게나 대단한 걸 나는 왜 몰랐을까라는 그런 후회가 살짝 듭니다. 사실 브로드컴 실적 발표 얼마 전에 있었을 때만 해도 시청자분들이 막 채팅창에 브로드컴 실적 어떻게 됐어요? 막 궁금하시다고 올려주셨을 때만 해도 이렇게 브로드컴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으시구나 싶었는데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좀 미리 좀 저도 같이 알려주시지. 혼자만 그렇게 브로드컴 좋은 거 알고 계셔가지고 섭섭합니다. 자, 저희가 정보를 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시청자분들께 정보를 구걸하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먼저 월가의 뉴스레터를 통해서 YMG 박종훈 팀장과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도 사실 지금 감기 기운이 살짝 있죠. 코에 약간 애교를 장착해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오늘 글로벌 인터뷰 매주 저희 금요일 함께 해주시는 이남우 교수님께서 감기가 조금 심해지셔가지고 아쉽게도 오늘은 함께하지 못하십니다. 이 아쉬운 마음을 싹 또 함께 채워주실 분 서강대학교 경제학대학원의 허준영 교수님 모시고 또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요새 허 교수님이 외부 방송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거기 나가서 했던 이야기 말고 또 미국 경제나 또 글로벌리한 경제의 주요 포인트들 내년은 또 어떨지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월가의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상태가 괜찮으시네요? 어제는? 어제 진짜 피곤해 보였어요. 어제 피곤해 보였어요? 이것도 뭐 사실상 매일 피곤한데. 매일 피곤하죠. 네, 매일 피곤한데. 유독 피곤한 날이 좀 있잖아요. 오늘은 뭐 시장도 조금 아쉬운 것도 있었고. 아쉬워요? 왜 뭐가요? 오늘은 좀 아쉬웠어요. 개인적으로 산타랠리의 그 랠리가 좀 이어졌으면 하는데. 세게 팍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팍 가야 되는데. 그래도 이 정도 오른 게 어디예요? 국장 맞아요. 보면은 답답한데. 오징어 게임 보셨어요? 오게임이요? 어제. 아직 1월 달부터 볼 수 있어요. 그게 신청을 해놓으면은 네. 바로 뭐 제가 티빙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네. 넷플릭스로 바로 전환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달 1월 1일부터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월까지는 쭉. 그러니까 월 단위로 가는 거구나. 그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 근데 어제 약간 뉴스 기사들이 보니까 네. 좀 기대한 만큼은 근데 원래 이제 후작 이제 먼저 전작 대비해서 네. 뭐 2편, 3편 자체가 원래 사실상 기대감이 워낙 크니까. 그리고 배우진들도 더 좀 라인업이 화려해졌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지 좀 신문 헤드라인 기사는 약간 좀 부정적인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예. 일단 저 미국에서도 제가 반응은 이게 사실 뭐 오징어 게임 자체가 한국에서도 인기가 많지만 네. 미국에서나 또는 글로벌적으로 인기가 워낙 많았다 맞아요. 보니까 정말 가지각색의 많은 언어로 리뷰가 막 나오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봤다, 나는 저렇게 봤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포브스 기사를 오늘 좀 같이 좀 보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가서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사실 많은 분들께서 또 오징어 게임 2를 보셨던 분들, 또 많은 또 의견 좀 주시면은. 같이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게임 보신 분들 혹시 채팅창에 남겨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벌써 짐 워렌님이 엄청나게 재밌어요 라고 하셨고요. 또 양말님께서 네. 사실 지금 밤새고 근데 그게 2가 뭐 1편, 2편, 3편, 4편이 아니고 전체가 공개됐어요? 전체 공개됐어요. 왜요? 다 뒤까지. 왜요? 한꺼번에. 보통 막 이렇게 넷플릭스가 음. 이번 주에 예전에는 1회. 그렇게 했죠. 예전에 1, 2편만 하고 또 3, 4편만 하고. 어. 근데 물론 이제 드라마마다 좀 다른 것 같고. 네네. 그거는 약간 좀 한꺼번에? 전략적인 어떤 접근인 것 같은데. 한꺼번에. 오징어 게임은 한꺼번에 저렇게 됐습니다. 근데 재밌다 저기 하시는데요? 황무진님께서 오게임 2에서 탑이라고 하고 크크크크 하셨는데 탑이 나와요. 빅뱅의 탑. 빅뱅이지 아니에요. 빅뱅 아닌가요? 예, 탈퇴했어요. 그래요? 몰랐습니다.
빅뱅은 3명입니다. 잘 아시네요. 저는 VIP니까요. 어. 네. 빅뱅 팬덤 이름을 VIP라고 부릅니다. 네. 예. 근데 일단 연기를 하는데 네. 어때요? 보세요. 재밌습니다. 그냥 탑이 나와요, 막 이렇게 진짜 그렇게 이렇게 돌려요. 네, 나 진짜. 화면 잡아줘 이렇게 한 2번 깎고는 장난감. 자, 여러분, 아침부터 알겠습니다. 업된 자, 이유는 오늘 오늘이 이제 금요일이니까. 금요일이라서. 예, 그렇습니다. 금요일입니다. 네. 자, 오늘 이제 미국 증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우존스는 0.07% 상승했습니다만 나스닥 0.05% 하락했고요. 마지막 요게 좀 얄궂게 마지막 요 음봉이 얄궂게 밑으로 살짝 내려가는 바람에 플러스를 전환하지 못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막판에 하겠습니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S&P 500도 마찬가지로 0.04% 하락을 했습니다. 러셀 2000 지수가 1.05% 이제 상승을 했는데요. 오늘 러셀 2000 지수들의 일부 테마주들이 정말 엄청난 또 활약을 나름대로 또 보여주게 되면서 네. 오늘 양자 컴퓨팅 관련된 기업들이 또 뭐 40%, 50% 맞아요.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예, 그래 올라가서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는 7%가 올라갔고요. 퀀텀 컴퓨팅은 11.7%, 리게팅 37%, 아킷 퀀텀 49%, D-웨이브 퀀텀 23%, 그리고 최근에 또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일부 좀 좋은 이야기가 좀 나왔던 실 SQ라는 그러한 또 개인 투자분이 좋아하시는 엄청난 급등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저점 대비해서 벌써 30배가 올라왔어요. 근데 30배요? 이제 30배. 0.3달러가 지금 9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30배. 예, 그래서 그러한 기업들이 30%? 오늘도 60%가 올라가는 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부 드론 관련된 기업들 그러한 이제 밈 주식들도 23%, 30%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다 보니까 러셀 2000 지수들의 일부 작은 기업들이 크게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물론 그 안에서는 여러 이제 개인 투자자분이 좋아하는 이 테마주들도 밈 주식들이 좀 있는 상황인데 모르겠어요. 양자 컴퓨팅을 누군가는 테마다 밈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무슨 소리냐? 지금 개발의 어떤 과도기적인 부분에서 지금 빅테크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앞으로 양자 컴퓨팅 자체가 AI 시대에서 무조건 필요한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대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 기술력으로는 아직 한참 멀었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의견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해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부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조금은 조심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늘 러셀 2000 미국도 지수. 약간 이제는 M7 종목들도 어제 24일장에서는 올랐지만 테마 장세, 그러니까 살 게 없다라는 너무 다른 대형 지수는 좀 많이 올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테마 장세가 펼쳐진다라고 하는데 테마라고 해서 덜 오른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엄청나게 무섭게 올라. 우리나라에서도 자율주행 그런 AI 소프트웨어 관련한 종목들이 계속 오르고 하는 맞아요. 것처럼 좀 닮은 것 같긴 한데 좀 많이 다른 부분은 우리 시장은 대형주도 빠지고 중소형주도 많이 빠지는데 아니 요즘에 여행커님이 약간 좀 화가 많으신 것 같아요. 국내 저요? 시장에. 요즘에만 많은 것 같아요. 아니 그렇죠. 늘 국내 시장에는 늘 화가 많았죠. 나요. 이거 언제까지 이거 3,000p 이거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요새는 5,000p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코스피 2,700, 3,000까지 가려면 네. 어쩔 수 없이 삼성전자가 뛰어 올라줘야 지수가 올라가는데. 삼성전자 한 기업에만 기대를 보면 안 됩니다. 하여튼 그럴 것 같아요. 전체 상장사들 그리고 맞아요. 특히 형님들이 큰형님 한 100개 기업들이 100개 기업들 밸류업 제대로 해야 되고 이게 정부에서도 열심히 상법 개정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죠. 자, 쓸데없는 얘기는 이제 그만하도록 하고 예. 미국 시장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나눠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자, 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사실 브로드컴이 거의 독주 체제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과거 정말 엔비디아의 어떤 흐름을 보이는 듯한 안 늦었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맵을 차트를 한번 볼까요? 차트 보시게 되면 아이고. 최근에 지속적인 이틀 연속 큰 급등을 준 후에 그죠? 예, 다시 미니 V자 반등. 예, 그리고 조정을 준 후에 또 다시 또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네. 개인적으로 제 냄새를 잘 맡는 박 팀장이 봤을 때 어떡해. 좀 냄새 저 밑에서 맡아야죠. 여기 못 맡았어요. 예, 꽁꽁 숨겨놨었어요. 7개월을 보니까 어때요? 지금 여기 이제 245불이잖아요. 네. 무난하게 좀 더 가지 않을까? 지금
그 전에 얼마나 더 높았는지 보고 싶었죠. 네, 잠깐만요. 지금 아니, 최고가예요. 내가 무난하다라는 표현을 쓸까 말까 지금 보고 있었는데 너무 무난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엄청난 급등했네요. 저도 지금 깜짝 엔비디아 우리 놀랐는데. 차트 한번 볼까요? 엔비디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과거부터 엔비디아 주봉 한번 보고 그리고 월봉 한번 볼까요? 월봉? 지금 브로드컴이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지금 브로드컴은 이 정도 있죠. 그쵸, 요 정도. 그쵸. 요 정도. 한 2배 더 갈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 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예,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예. 재미로 보는 차티스트 박종훈 팀장의 기술적 이건 기술적 분석도 아니잖아요. 기술적 분석은 아니고 이거는 약간 그냥 커서로 야, 내가 원하는 데 갖다 두는 수준. 예. 여기까지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예. 바람을 한번 알겠습니다. 내비쳐봤습니다. 자, 맵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테슬라 마이너스 1.76% 하락했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렇게 크게 변동성이 없었죠. 그러니까 뭐 거래량 자체가 많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 있었고 연말이 되면 일부 거래량이 많이 줄어드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준비들이나 아니면 일부 차익 실현 매물도 좀 일부 있을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부 이제 테마주들이 많이 큰 이제 상승을 좀 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부분에 좀 시장이 좀 집중되지 않았나 자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자, 나머지 뭐 기업들은 뭐 일부 개별적으로 좀 움직였다 혼조를 이렇게 보였습니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넷플릭스 하겠습니다. 어땠어요? 어제 옷게임 넷플릭스는 봤는데 반응 없었어요.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1%까지 떨어졌었다가 마이너스 8, 6% 하락을 했는데 뭐 그렇게 오징어 게임 2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뭐 요동치지도 않았던 것 같고 그렇다고 지금 뭐 평가 리뷰가 좋지 않다고 해서 뭐 크게 악재로 또 작용하지도 않는 것 같고 그냥 뭐 조용하게 지나가지 않나 뭐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오징어 게임 2에 대해서 크게 대외적으로 엄청나게 홍보를 했잖아요. 넷플릭스가. 맞아요. 예, 대외적으로 엄청나게 홍보하고 있고 여기도 뭐 더현대 요 지하 왔다 갔다 하는 그 이제 맞아요. 저쪽에 보게 되면 오징어 광고판이 게임 엄청나게 있더라고요. 광고도 많이 하고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뭐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아직은 이제 초반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오징어 게임 2를 보고 그에 따른 또 리뷰가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긍정적인 반응은 많이는 없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 뒤에 가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볼까요? 네. 자, 헤드라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이 벌써 와, 저도 오늘 아침에 환율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원달러 환율이 지금 1,468원까지도 돌파하면서 1,470원을 바로 목전에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국내 시장에 대한 부침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내년에 대한 성장률 또는 국내의 여러 어떤 뭐 수출 수입 뭐 여러 이런 부분 원자재 가격의 상승 뭐 너무나도 많은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 물론 이 환율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만 안 좋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간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상대적인 부분이 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워낙 또 강한 이제 뭐 경제 성장률을 좀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일부 원달러 환율이 상대적으로 좀 약한 그런 모습에 거기에 또 우리나라도 좀 정치적인 여러 불확실성도 있는 상황 그리고 뭐 지금도 한덕수 즉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가 또 이제 탄핵에 뭐 일부 뭐 발의하겠다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게 되면서 여러 가지 뭐 대내적인 부분 자체가 환율을 크게 좀 자극을 시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경제뿐만 아니라 뭐 정치적인 부분도 같이 우리가 좀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오징어 게임 2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한번 제가 뒤에 가서 좀 자세하게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2024년이 미국 증시 역사상 가장 많은 CEO가 퇴출한 해라고 해요. 네. 퇴출했다. 그러니까 CEO 자리에서 많이 나왔다. 요새 나이키 뭐 인텔 많이 나이키 나왔죠. 뭐 스타벅스도 그랬었고 뭐 여러 이제 그러한 기업들이 많이 퇴출하다 보니까 그만큼 2024년이 그렇게 쉽지 않은 네. 정말 어려운 한 해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1월과 12월에 대한 소비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늘었던 그런 소비 데이터가 나왔는데 자, 그 부분도 제가 표를 통해서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2차 전지, 특히나 전기차 배터리 기업으로서 CATL이 있는데 이 CATL 기업 자체가 홍콩 증시에 상장을 추진한다. 자,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서 제 뒤에 마지막으로 제가 이 부분까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리와 유가. 네, 금리 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뭐 4.57%, 뭐 4.6%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그렇게 크게 오늘은 변동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에는 중국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글로벌 증시 외신을 좀 보게 되면 최근에 중국 관련된 중국 관련된 뉴스들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부양책이 지금 올해보다 더 큰 폭의 부양책 규모를 지금 발표하게 되고 또 그 안에 있는 세부적인 쓰임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시장에서 너무나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중국 관련된 기업들 또는 중국 관련된 그 부양책 관련된 그런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지금 뭐 IMF나 뭐 전반적인 어떤 이 중국에 대한 경제 성장률을 전망하는 그러한 이제 기관들에서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내년에 일부 소폭 또 상승 조정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약간의 좀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유가 WTI 기준은 69.5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업별 소식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다입니다. 혼다가 지금 닛산과 공식적인 합병 발표 이후에 지속적인 상승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도 주가 4%대 상승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자, 토요타 같은 경우에도 자기 자본 이익률 목표를 2배로 늘릴 계획이다. 그러니까 2배로 하게 되면 20%인데 이게 엄청난 또 수치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2배로 늘릴 계획이다. 보도한 후에 또 주가가 8%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한 4시쯤인가요? 4시 반 정도 제 기억에 4시 반 정도에 속보로 나왔었던 뉴스죠. 알리바바와 신세계가 합작 기업을 만들겠다. 합작 기업이요? 네, 그래서 합작 기업 투자를 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왔죠. 자, 그렇게 되면서 오늘 알리바바가 이제 1%대 상승했는데 사실 G마켓 같은 경우에는 인수를 한 후에 이마트 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신세계라기보다는. 근데 이제 G마켓과 같이 어떤 출자를 통해서 이제 합작 법인을 만들겠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G마켓 자체가 사실 3조 2천억 원인가요? 뭐 3조가 넘는 그런 인수를 한 후에 그 해만 흑자였고 나머지 전부 다 적자였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부 큰 어떤 자금이 필요했던 상황이었고 알리바바도 마찬가지로 뭐 돈은 많은데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의 어떤 진출하기 위한 네. 하나의 어떤 교두보가 좀 마련되는 그런 상황이 좀 필요했던 상황이었는데 이게 신세계와 같이 또 합작 기업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가 좀 근데 나왔습니다. 이게 정유경 회장의 신세계가 아니고요. 정용진 회장 이마트인 정용진이죠. 거잖아요. 정용진, 예, 또 맞아요. 얼마 전에 정용진 회장은 또 트럼프를 만나고 왔는데 바로 중국과 손을 잡는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근데 이게 그냥 제 개인적인 그건데 네. 저는 이게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나 여러 자영업자들한테 엄청나게 안 좋은 그러한 어떤 모멘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중국과 손을 잡는 중국과 게. 손을 잡는 게 여러 이제 가격 경쟁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무너지겠죠? 내심 좀 걱정이 됩니다. 내심 걱정이 되고 물론 그러면은 뭐 그 전에는 괜찮았냐? 네. 뭐 알리익스프레스나 뭐 테무, 시인 이런 것들이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용 안 했냐?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렇죠. 이게 하나의 우리나라 기업과 손을 잡아서 같이 나오는 그러한 방향과 그냥 일개의 어떤 뭐 앱을 통해서 우리가 직구를 통해서 하는 그런 방향은 완전히 또 다른 이야기가 또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뭐 향후 우리가 조금 많은 뭐 전문가분들께서 또 전망을 좀 많이 내놓으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좀 많이 좀 살아나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이어서? 이러한 기업별 소식이 있었고요. 조금 더 이어가서 자, 암호화폐 네. 기업들이 뭐 최근에 비트코인이 조금 조정을 주다 보니까 관련된 기업들도 주가가 좀 흔들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인베이스 마이너스 2% 하락했고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마이너스 3% 하락을 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셈블리 바이오사이언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비형 간염 치료제에 대한 임상 시험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그 이후에 주가가 4%대 상승했는데 생각보다 좀 덜 상승한 것 같아요. 보통 오늘 같은 날은 한 60%, 70%씩 가야 되는데 하여튼 이러한 상황이 있었고 네.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뭐 12월 지속적인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다. 새로운 AI 칩 시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주가에 그렇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는 달러 환율. 그러니까 네. 사실 달러 인덱스를 보면은 달러 네. 인덱스 현재 108 선에서 계속 등락을 보이거든요. 근데 워낙에 이제 달러 강세 기조는 고정이 되어 있는데 워낙 약세가 더 심해지는 상황인 거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달러도 마찬가지로
인덱스도 달러 인덱스도 높아지고 네네.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강달러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원달러 확률 자체가 지금 뭐 제가 요거는 제가 자료 만들 때 실시간으로 캡처한 거기 때문에 일부 지금 약간의 변동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1468원 이게 지금 요 수치가 앞에 있는 고점을 일단 뚫고 올라갔어요.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앞에 있는 고점을 뚫고 올라가고요. 그리고 과거에 IMF 때 올라갔던 그런 상황, 금융위기 때 올라갔던 상황과 거의 비슷하게 올라왔습니다. 사실 금융위기 때랑 거의 비슷하게 지금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의 여러 뭐 한국의 뭐 단순히 뭐 경제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대내외적인 여러 어떤 상황적인 부분 자체가 지금 원달러 환율을 좀 상승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지 않나. 자, 이렇게 보여지다 보니까 네. 시장에서 많은 뭐 분들께서 또 이제 지금 한국의 이러한 경제 위기에 관련해서 많이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유튜브 관련해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이러한 컨텐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상.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하면서 국내 시장을 보시는 분들도 무조건 우리는 이 부분 또 봐야 되니까 같이 좀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좀 위험한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저 사실 개인적으로. 자영업자 폐업도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고 우리는 지금 사실 똘똘 뭉쳐야 할 때인데 맞아요. 정치적인 부분도 너무나 좀 안 좋은 상황이라서 네.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는 뭐 그냥 개개인별로 열심히 일하고 이런 거를 떠나서 뭔가 정부 차원에서 같이 네. 이렇게 맞아요. 으쌰으쌰를 해야 되는데 네. 참 제가 마음이 그 아쉽습니다. 최근에 미스터 선샤인을 봤잖아요. 네. 보셨어요? 미스터 선샤인 안 보셨죠? 그 옛날에 이제 뭐 을사오적 뭐 이러한 이제 그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네. 침입해서 이제 침략했을 의병들이 때? 이제 그거를 막 이제 하는 그런 건데 네. 이제 그걸 보면서도 정말 우리나라가 어찌 보면 이렇게 진짜 똘똘 뭉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상황이. 위기에는 항상 똘똘 뭉쳐 예, 있어요. 위기에서 항상 똘똘 뭉쳤는데 요즘 같은 때는 너무나도 약간 좀 디스토피아적으로 좀 가지 않나. 너무 분산이 되고 그러니까 너무나도 자신의 이제 위기 스스로 음, 그러니까 너무 이게 개인주의적인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너무나도 그죠. 우리 당의 위기 그러면 예. 자기네 당을 위해서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일부 좀 아쉽게 좀 느껴지는 그런 약간의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미스터 선샤인을 근데 보는데. 미국은 보면 미국도 사실 네. 반반이잖아요. 보면 정치적으로는 쪼개져 있는데 네, 경제는 네. 좋아요. 좋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좀 하여튼 많이 그렇습니다. 부럽습니다. 예. 네. 자, 그래서 일단 원달러 환율 1,468원을 돌파했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연결해서요. 제가 요것도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보시게 되면 자, 요거 금융위기 때 한번 볼게요. 2008년, 2009년 이때 우리가 원달러가 어마어마하게 좀 급증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마찬가지로 이때 당시에 이머징 국가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지금 그 이후로 나와서 보시게 되면 과거에 2000년대의 그 닷컴 버블 이후로 2010년,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까지 어마어마한 그 이머징 국가의 그런 아웃퍼폼을 좀 보였었던. 그러니까 지금 과거 이게 무슨 표냐면 미국과 그 이머징 국가의 어떤 상대적인 어떤 괴리를 좀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미국이 상대적으로 좋은 흐름이 보였다면은 그 이후에는 일부 이머징 국가가 다시 또 좋은 흐름, 상대적인 좋은 흐름이죠. 미국 증시가 워낙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했었지만 네. 그 안에 있는 수익률 자체 아웃퍼폼을 하는 그 우리가 비중을 봤을 때는 과거에 이러한 사이클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의 이 상황 자체가 이머징 국가에 있어가지고는 과거의 그 밸류에이션이나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는 거의 저점에 와 있다. 이 부분을 좀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S&P 500과 MSCI 이머징 시장 역사적 수익률 흐름을 보게 되면 과거의 어떤 사이클을 우리가 봤을 때 아주 저점까지 지금 와 있는 상황이고 지금의 원달러 확률 자체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 뭐 중국의 여러 뭐 부동산에 대한 경제 위기 아니면 내수 소비에 대한 위기 여러 이런 부분 때문에 부양책을 또 내놓으려고 하는 이러한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너무나도 주식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사실상. 근데 이게 지금 과거의 역사적인 어떤 패턴을 보게 되면 가장 저점에 있는 상황이다. 이 부분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게 저점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바로 반등합니다. 이렇게 보긴 힘들죠. 이렇게 보긴 힘들고 대내적인 어떤 경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머징 국가에 대해서 또 이머징 시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번쯤은
지속적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 지금의 기대감이 워낙 낮기 때문에 일부 만약에 경제 회복이 나온다든지 네. 부양책이 여러 가지 뭐 중국에 대한 부양책이 일부 시장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온다면 일부 이머징 국가의 어떤 턴어라운드를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요인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전 게임 2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작보다 못하다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었어요. 있었는데 제가 오른쪽에 이 포브스에서 나왔습니다. 네. 포브스인데 이미 단어 하나, 월스 리뷰. 자, 이게 뭐 더 안 좋은 리뷰다라는 얘기인데 일부 약간은 제가 이제 다 읽어봤습니다. 지금 커뮤니티에서 오전 게임 2를 보고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네. 게임이 좀 지루했다. 아. 그리고 이야기가 좋아질 법하니까 끝났어요? 시즌 2가 끝났대요. 3를 이제 염두에 3를 이제 거죠. 봐야 되는 건데 이제 재밌어지나 하는데 이제 시즌 2가 끝나버렸다. 뭐 이러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라인업들도 정말 국내에 내노라 하는 그런 배우들로 라인업이 딱 됐는데 비평가 점수, 관객 점수가 시즌 1과 비교했을 때 시즌 1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포브스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95% 비평가 점수가 95% 정도로 긍정적으로 봤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관객 점수가 84% 정도가 긍정적으로 봤었는데 지금 이번에는 비평가 점수가 90% 네. 그리고 관객 점수가 53%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근데 물론 지금 시즌 2 자체가 나온 지 얼마 지금 24시간도 되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건 더 좀 지나가야 될 것 같다. 조금 네.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러한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부 뭐 항상 뭐 전작 대비 나은 후작이 없잖아요, 사실상.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한 큰 기대감이 일부 실망으로 좀 나온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넷플릭스 주가도 저도 뭐 관심 있어서 일부 캡처를 했었는데 장중에는 마이너스 1.15%까지 일부 하락을 했다. 이렇게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다 개인적으로 또 다른 뭐 이야기가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또 긍정적으로 보는 그 평가도 많았습니다. 리뷰가 너무 재밌었다. 몰입감이 있다라는 평가도 있고 너무 이게 재밌었다라는 뭐 평가도 시즌 있고 1보다 조금 더 잔인한가 봐요. 뭐 그런 것들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 오징어 게임이 안에서 내포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플롯이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돈 많은 부자가 중산층에서 실패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게임을 해서 서로 죽이고 이러한 과정을 나타내는 것 자체가 지금의 현실 자체를 계급사회 예, 같은. 그대로 또 나타내는 계급 사회를 나타내는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클래스에 네.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분을 지금 미국 사회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이런 부분을 또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서 이 드라마를 또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도 네.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개인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어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산타랠리 수익률과 상승 확률인데 이거 어제 제가 좀 가지고 나왔는데 오늘 또 다른 이야기 좀 나와서 일부 상승하는 확률 자체가 긍정적인 어떤 흐름을 보였을 때는 73%에 육박하는 그러한 모습을 어제도 제가 보여드렸고 자, 오늘도 제가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도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 사실 11월 1일부터 12월 24일까지의 연말 소매 판매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가 이제 표로 나왔습니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항상 연말에 소비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렇죠. 시기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 사실상 그 소비의 국가인 미국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의미를 또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보시게 되면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소매 판매를 봤을 때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전년 그러니까 11월 1일부터 12월 24일에 약 두 달간 그 기간 동안에 3.8%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만큼 소비가 견고하게 증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특히나 온라인에서 6.7%가 증가했다. 특히나 이제 자동차를 다 제외하고 나서요. 자, 그리고 인스토어, 이제 매장에서는 2.9% 상승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매장은 사실상 하락할 것으로 좀 개인적으로 봤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상승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여전히 네. 소비가 어마어마하게 견고하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의류에서도 온라인은 6.7%나 기록을 하고 있고, 또 보석 같은 경우에도 4%. 이 여유가 없으면 보석 잘 안 사거든요. 여유가 있어야 보석을 사는데. 주얼리는 약간 또 서브 개념이 좀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주얼리 같은 경우에도 4%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레스토랑이 6.3% 상승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5일, 그러니까 12월 19일, 20일, 21일, 22, 23. 아니구나. 20, 21, 22, 23, 24. 자, 이렇게 마지막 5일이
전체 매출의 10%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마스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선물 사러 가는 건가요? 또는 연말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점점 가격대가 좀 싸질 수가 있거든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매출의 10%가 마지막 5일에 다 집중이 됐다. 자,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자, 네. 이 부분도 여전히 미국 소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또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데이터는 좀 씁쓸한 데이터예요. 맞습니다. 이게 CEO 지금 퇴출이 굉장히 많았네요. 예, 물론 이게 역사적인 최고점이냐 최고냐라고 아니에요? 봤을 때는 그거는 제가 좀 앞서서 좀 봐야겠지만 2017년 이후로 2024년까지 봤을 때 올해가 가장 많은 CEO가 특히나 러셀 3000 기업이니까 상위 3000개 기업에 있는 CEO의 119명이 CEO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여기에는 뭐 나이키도 있을 것이고 스타벅스도 있을 것이고 인텔도 있을 것이고 겔싱어도 있을 것이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2024년에 대해서는 사실 CEO가 물러난다는 것 자체는 기업의 실적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어떤 부침을 겪거나 아니면은 기업 내에 여러 가지 혁신 또는 여러 가지 어떤 변화를 주기 위한 그러한 부분이 사실 이사회에서 통과가 되는 그런 부분인데 119명이나 많은 가장 많은 그런 수치를 기록했다는 것은 2024년이 그만큼 어려운 상황 또 고금리 상태에서 너무나도 그 실적적인 부분이 부침이 있다 보니까 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반증을 하는 그런 결과가 아닐까 자,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2024년이 힘든 한 해를 우리는 또 보내왔고 미국 주식을 하셨던 분은 그래도 뭐 이거와 상관없이 또 수익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뭐 미국은 종목 잘 고르셨던 분들은 예. 룰루랄라 하셨겠죠. 룰루랄라. ETF만 가지고 있으셨어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예, 하여튼 자 이러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중국의 CATL이 홍콩에 상장을 추진해요? 왜요? CATL이 홍콩 시장에 상장을 추진하는데요. 일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중국 배터리 제조업체 CATL이 목요일에 선전증권거래소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회사가 홍콩에 이제 상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 이렇게 밝혔습니다. 뭐 아직 뭐 세부적인 세부 사항은 확정된 건 없다고 해요. 확정된 건 없는데 뭐 홍콩 시장에 먼저 상장을 추진을 하고 뭐 나스닥에 상장을 추진하고 뭐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첫 번째로는 홍콩 시장에 상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CATL 이사회가 이 계획을 승인을 했고 그리고 중국 증권규제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승인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일부 관계자가 회사의 글로벌 전략적 레이아웃을 더욱 촉진하고 경쟁력을 좀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가장 데이터를 좀 보게 되면 CATL 자체가 전기자동차 배터리 시장에서 약 37%의 시장 점유율을 좀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의 이제 배터리 3사를 보게 되면은 사실상 CATL이 훨씬 더 높은 그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2차 전지, 중국의 태양광 또는 중국의 전기차 자 이러한 부분이 글로벌 시장에서 거의 뭐 압도적인 그러한 점유율을 좀 차지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뭐 리튬이나 여러 가지 광물적인 부분에서도 압도적인 그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가격 경쟁이 결국에는 여전히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여전히 어떤 숙제로 남아 있는 상황이고 중국 내에서도 가격 전쟁이 어마어마하대요. 중국 안에서도 중국 안에서도 기업들이 워낙 자기네들끼리도 많다 보니까 자기네들끼리도 가격 경쟁이 어마어마한데 네. 자 그러한 가격 전쟁의 여파를 견뎌냈다. 그러다 보니까 3분기 이익 성장률이 일부 증가했다. 이러한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2차 전지 업계에서는 가장 또 큰 뉴스가 아닐까 네. 자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내년에 비아디가 이제 정식으로 나오죠. 또 수입이 되잖아요. 예. 2차 전지주들이 요새 너무나 국내에서 안 좋아가지고 또 내용들을 보면 결국에는 또 중국의 이런 저가 공세로 인한 승자 독식 구조가 또 펼쳐질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내년도 전망도 이익 전망도 안 좋더라고요. 안 좋죠. 근데 이제 자동차 가격 자체가 네. 국산차가 3천만 원인데 네. 중국 자동차가 2,800만 원이다. 그러면 그러면 국산차 사죠. 사겠죠. 네. 근데 우리나라 자동차가 3천만 원인데 중국 전기차가 1,000만 원이야. 1,000만 원? 500만 원. 그래서 예를 들면 한 2천만 원이다. 네. 1,000만 원이 싸다. 이러면 어떠실 것 같아요? 근데 안전에 관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전기기 같은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막 차이슨이라고 하는 네네네네. 그런 뭐 대표적인 예. 제품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건 괜찮은데 내가 운전하고 가는 이 차가 사고 나면 내 목숨이 그냥 끝나는 건데 그렇죠. 저는 조금 무서워요. 네. 중국 전기차가. 네. 그러니까 기기나 뭐 이런 거는 괜찮은데 네. 감전돼서 위험이 있으려나? 그러니까. 근데 약간 안전에 관련된 건 아직은 조금 네. 좀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일부
일단 일반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수요가 많이 없을 것 같고 어떤 운송 관련된 기업들이나 물류나 이런 쪽은 아마 좀 많은 이용이 좀 있지 않을까? 네.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왜냐하면은 이제 가격에 대한 뭐 비용 경쟁이나 그 절감이 비용 있을 절감의 수 차원이 있으니까. 있고 최근에 뭐 구조 조정을 지속적으로 이뤄내고 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그러한 수요가 얼마나 있을지를 우리가 뭐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마지막 뉴스 요거까지 하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드론 배달 시장이 이륙하나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와서 최근에 드론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네. 뭐 뉴저지나 뉴욕 동부 지역의 상공에서 뭐 드론이 또 나타나면서 갑자기 드론 관련주들이 막 급등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 드론 배달 시장이 조금 더 다시 활성화가 되나?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사실 이 부분은 2015년, 2016년 때 드론 관련해서 배달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한 10년 전에 나왔었어요. 많이 나왔었다가 이게 좀 현실적으로 좀 힘들다라고 해서 이게 쏙 들어갔습니다. 쏙 들어갔다가 최근에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PwC 같은 경우에 2034년까지 연간 배달 8억 건, 650억 달러 상당의 배달을 추정하는데 이는 2024년 1일 배달 14,000건에서 증가한 수치다.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이게 10년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에 드론으로 통한 배달이 어마어마하게 급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월마트, 알파벳, 아마존과 같은 이러한 회사들이 다시 드론 배달로 더 확장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부 뭐 UPS, 페덱스 합친 것보다 이 드론 배송 자체가 규모가 훨씬 커질 가능성이 좀 크다. 자, 이렇게까지 지금 뭐 시장에서는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이걸 보면서 과거에 좀 기억이 나는 게 요거를 제가 가지고 나왔어요. 예전에 2016년이요. 이게 2016년 기사입니다. CNBC 2016년 기사인데 도미노가 드론으로 이제 피자를 배달하겠다 했다가 이게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거를 철회했거든요. 왜요? 이게 이제 저는 수익성이 잘 안 나고 아니, 근데 힘들어지니까. 예. 저거 드론이 어쨌든 기계잖아요. 기계의 오작동과 또 배터리가 갑자기 뭐 나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럼 뚝 떨어지면은 저거 밑에 있던 사람 만약에 또 맞아서 드론이 뜰 수 있는 지역이 있고 못 뜨는 지역도 그렇죠. 있고, 예, 뭐 그런 여러 가지 규제도 있기 때문에. 저것도 안전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긴 예, 한데. 그 뭐 사람들이 지나가 머리 위에 떨어지면 그러니까요. 드론이. 그러니까 큰 아니 정말 피자만 떨어지면 다행이죠. 무거운 물건을 싣고 가다가 네. 이게 떨어지게 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다닐 때 이제는 앞만 보고 다니는 게 아니라 위도 보고 다니셔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예, 어느 날 위에서 네. 피자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피자 먹으라는 건가? 이러면서. 뭐 이렇게 예. 먹는데 네, 하여튼 자 그러한 지금 드론 시장에서도 일부 약간의 좀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에서도 뭐 일론 머스크 영향으로 드론 관련한 기업들도 테마가 많이 형성되고 있기는 한데 드론 얘기는 점점 더 이렇게 뭐 생활뿐만 아니라 또 뭐 전쟁 관련해서 방산 관련해서도 맞아요. 나오게 되니까 관련한 또 미국 기업은 뭐가 있는지도 여러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월가 뉴스레터 함께 했고요. YMG 박종훈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